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만은 한국에게 여러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잡아보고 싶지만 선뜻 손에 잡히지 않으니 한국을 향한 분석이나 언론 보도 등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대만의 한 언론사에서 다룬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제목을 보면 신산업 7개를 갖춘 한국과 제로의 대만을 비교하다. 대만은 시장가치 상위 10대 기업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은 어떻게 재질 개선에 성공했는가라는 글입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댓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도의 원문입니다. TSMC의 시장 가치는 삼성을 뛰어넘었고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대만의 GDP 성장률도 연속 4년 동안 한국을 뛰어넘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한국을 이긴 걸까요? 상위 10대 기업을 비교해보면 대만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인 반면 한국은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201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만팀은 예선전에서 한국팀의 전반 앞서다가 후반 추격을 당합니다. 당시 대만에서 중계방송을 담당하는 캐스터는 한국을 이긴 줄 알았다며 통곡하며 뱉은 그 한마디는 많은 대만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 후 이런 바람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다소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3.31%로 3.16%의 한국을 다소 앞질렀을 때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재계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좋아졌고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꼬리가 아니다며 좋아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 차이는 커졌으며 올해 방역에 성공한 대만은 전 세계 국가 중 경제가 성장한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됐으며 아시아개발은행은 대만의 올해 성장률을 1.56%, 한국은 1%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그 차이가 가장 큰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영업이익이 좋은 TSMC는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공신이라는 점에 이유가 없습니다. TSMC의 주식 시가총액은 대만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1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이는 대만 기업의 역사상 최고액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 대만의 경제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10여 년이 넘게 투자했던 금액들을 모두 합쳐도 TSMC의 2년 투자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TSMC의 2019년 연말 시가총액은 한국의 보호신인 삼성전자를 초월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삼성이 만든 핸드폰과 가전제품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TSMC가 한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작년 4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연구개발본사에서 한국이 2030년에는 반도체의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상을 이끌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그는 모든 힘을 동원해 삼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대만 CEO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대만에 상장된 기업들의 성장률을 모두 합치면 14%에 이르는데 만약 여기서 TSMC를 빼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학회의 보고서는 현재 대만이 TSMC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곤혹스러운 대만의 경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의 명단을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삼성과 TSMC라는 걸출한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 12 그룹들은 성립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회사들이며 대만 주식시장을 이끄는 노장 3인방, 즉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진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들의 등장은 가히 백화제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세대교체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중공업의 하향세를 보이거나 10대 그룹 명단에서 밀리는 모양새이며 이들을 대신하는 21세기 신흥산업인 리튬 배터리, 생명공학 기술, 네트워크 등 모두 6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그 업종마다 각각 2개의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LG화학과 삼성 SDI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지만 이미 체질 개선에 성공하여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각각 세계 1위, 4위, 5위의 리튬 배터리 공급회사가 됐으며 한국은 이에 힘입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배터리 영역의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젊어진 삼성 계열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9년 전에 성립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여 한국의 10대 회사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명공학 기업 중 가장 강력한 곳은 삼성이 아니며 한국의 부자 서열 2위이며 셀트리온을 창립한 입지전적인 인물 서정진 회장입니다. 셀트리온 기업은 예하 약품 판매를 책임지는 재계 20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은 이번에 발생한 전염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만들었으며 한국은 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검사하여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증하여 올해 지금까지 시젠의 주식은 거의 10배가 폭증, 시장 가치는 한국 돈으로 7.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공학 방면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식약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약품 수출은 2019년 52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중 70%는 모두 생명공학과 관련된 약품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8.8%의 속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세 번째 신흥산업으로는 인터넷을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들 수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애용하는 라인은 네이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제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교, 검색, 영화, 음악, 게임 등 모두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의 서비스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장 가치는 한국 돈으로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가히 한국의 기존에 있는 모든 금융기구들보다 높은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위주로 하는 한국 주식시장의 신흥기업들의 광폭 행군은 올해 7, 8월에 잇따라 상장한 SK바이오팜을 보더라도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내년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도 기업 가치가 11조에 이르는 초대형 기업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만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 얼굴을 선보인 기업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만과 한국 경제와 관련된 댓글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계하고 경쟁해야 될 상대는 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홀로 남은 TSMC 대 반재벌과 새로운 창조를 기하는 한국과의 싸움이네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투는 상황을 지금 정부는 잘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 투자를 줄이고 대만이 잘하는 강점들을 발휘해야 합니다. 경제의 주체성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되돌린다면 우리가 과거 한국을 얕잡아봤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동등한 경제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대만은 한국한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삼성에 제어당하는 것처럼 대만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네요. 이 정권이 제시하는 수치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차이잉원 정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인터넷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TSMC 하나로 한국을 잡겠다는 것이 웃기네. 만약 화웨이가 삼성을 이기면 그게 중국이 한국 경제를 이긴 것인가? 얼마 전 러시아와 한국을 비교한 글들을 봤는데 그걸 보니 한국이 그리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한국과 비교하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온통 삼성인데 TSMC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 것은 결국은 한국만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삼성이 오지 시장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좀 겁이 나는군요. 한국 같은 선진국은 늘 자신의 활로를 찾아 경쟁자들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한 발 쫓아가면 10발 뛰어가는 형국이네요. 정말 바라만 보고 다가갈 수 없는 건가요? 국민당이 대만에서 물러난 지난 21세기 초부터 대만은 완전히 한국에게 발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대만을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봅니다. 일반인으로서 나에게 대만과 한국 중 하나를 고르라 하면 물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기에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덜한 대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울이 대만의 타이베이보다 더 좋은 느낌은 뭘까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들로는 중형 국가와 비교하기 어렵고 대만에 비교할 정도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베낄 때 HTC는 졌지만 패기가 있었고 현대와 기아가 독일 제품을 베낄 때도 럭스제는 저도 패기 있게 졌습니다. 누구처럼 베게 되면서 잘난 체 하진 않았으니까요. 대만을 대표하는 TSMC는 삼성의 초격차 전략, 즉 경쟁자를 기술적으로 압도해 추격 의지를 상실케 하는 전략을 역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려 할 것이며 삼성의 저력을 잘하는 TSMC는 추격 의지를 꺾기 위해 더 맹렬히 공격할 것입니다. 격화될 삼성전자와 TSMC의 전쟁 결과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